저는 지난 3년간 17가지 부업을 시도했습니다. 강의비로만 10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한 위탁 판매부터 해외 구매 대행, 리셀링, 건강기능식품까지 온갖 커머스를 다 해봤어요. 제가 3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특히 이제 온라인 커머스의 진짜 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제가 1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돈을 들여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10분 안에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특정 부업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정말 부업으로 수입을 내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한다길래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상품을 찾아서 내 스토어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도매 사이트에 가서 이제 주문 넣고 바로 발송하고. 그런데 막상 이걸 진짜 제대로 해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문 받고 판매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상품을 리서치하고 키워드 세팅하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몇 시간씩 매달려야 됐습니다. 특히 키워드를 찾고 세팅하는 게 저한테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같은 이미 유명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봐도 마땅한 키워드가 이제 저한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기준도 없이 상품만 마구 올리다 보니까 많이 지쳤고요. 그래도 대량 등록을 통해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매출이 200인 거지 마진으로 따지면 이제 얼마 안 되고, 그마저도 이제 수수료나 광고비 같은 거 빼고 나면은 실제 순수익은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매일 4, 5시간씩 투자한 거 생각하면 편의점 알바보다도 낮은 시급이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이제 110만 원짜리 이제 강의를 결제했는데, 이게 오히려 위탁 판매를 이제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키워드 세팅법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고, 특별하다는 그런 노하우는 당장은 돈을 조금 더 벌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강의에는 숙제도 하나 있었거든요. 매일 상품 등록을 하나 하고 키워드 세팅한 거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수강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강사분이 우리가 남긴 숙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품과 키워드가 잘 되는지 이제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환불 요청까지 했는데 이미 강의를 다 수강해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탁 판매가 맞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큰 자금이 들지 않다는 게 제일 좋고요. 괜찮은 상품과 키워드를 찾으실 수만 있다면 확실히 수익이 날 테니까요. 키워드를 찾는데 좀 특화되신 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걸 지속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은 키워드와 같은 상품을 두고 경쟁하게 되거든요. 상품이 도매 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누구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도 위탁 판매는 쉽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고, 저처럼 사업이 아니라 부업의 형태라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위탁 판매를 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다들 아시죠? 저는 이제 중국을 위주로 했는데 알리나 1688 같은 도매 사이트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상품들을 내 오픈마켓에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옮겨주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 비용하고 강의비까지 합쳐가지고 4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했어요.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초기 몇 주간 빡세게 이제 상품들을 대량 등록했더니 월 300에서 400만 원까지 매출이 찍혀가지고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막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브랜드 상품 이슈였어요. 처음에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올렸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브랜드 상품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거죠. 저는 초반에 스포츠나 레저 쪽 상품이 팔리는 걸 보고 그쪽 카테고리를 열심히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브랜드인 줄도 모르고 한 상품을 올렸다가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소명 요청이 날라오고, 결국에 제 오픈마켓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이제 계정이 막히게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계정이 막혀버리니까 아예 판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아는 분야로 해도 문제였던 게 뭐가 브랜드인지 다 확인해 가면서 업로드를 하려니까 이 프로그램을 써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올리려고 이 대량 등록을 쓰는 건데 하나씩 다 확인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다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변수가 정말 많았어요. 중국발 배송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배송 중에 누락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택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통관 번호 이슈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본인들의 통관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 기재해가지고 주문이 늦어지고 말하자면 끝이 없네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환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 물건이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 기간이 길어가지고 보통 환불이 안 되니까 결국 제가 다 떠안아야 했었거든요. 저는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더 거치고 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쪽에 이제 잘 안 맞았던 것 같긴 해요. 같이 강의를 듣고 시작한 분들 중에서 잘 된 분도 있었거든요.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서 그 상품에 자신의 브랜드 로고도 이제 붙이고 박스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설명서도 한글로 바꿔서 넣고 이렇게 본인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후 구매 대행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재고를 받아서 판매하는 사입의 형태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걸 봤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셀입니다. 이건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월 한 150만 원까지 순이익을 찍어 봤어요. 근데 이제 강의료 480만 원을 냈다는 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아무튼 이 리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최저가로 판매되는 기저귀를 찾아가지고 마진을 붙인 다음에 11번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막 이런데 오픈마켓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G마켓에서 이제 주문자 정보만 이제 다르게 해서 보내고 뭐 그런 브랜드 상품은 광고 없이도 잘 팔리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반품, 환불 이슈가 터졌을 때 특히 그냥 지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쿠팡으로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G마켓으로 기저귀를 사서 물건을 이렇게 보냈다고 쳐봐요. 근데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이 반품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쿠팡은 철저하게 고객 친화적이라 가지고 셀러 입장은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은 또 제가 다 가지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3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10% 마진을 남겨도 이제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고객 반품 교환 이런 거 한번 걸리면은 왕복 택배비 6천 원, 7천 원 그냥 날라가거든요. 열심히 팔아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문제가 생기겠죠. G마켓에서 물건이 사라져가지고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이제 역마진이라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뭐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밝혀보자면 리셀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런 리셀러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 제품의 이런 가격들을 자꾸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환불, 교환 이런 게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들은 또 브랜드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브랜드가 리셀러를 좋아하겠어요. 정식으로 내 물건을 납품해가는 그런 대리점이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절대 리셀을 못하게 막는 브랜드들도 꽤 많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말고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제공한다는 그런 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건 그나마 괜찮았어요. 강의비에 도매 사이트 가입비까지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로 되게 합리적이었고 월 1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객 문의도 비교적 단순했어요. 아마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많겠죠. 확실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반품이나 환불이 좀 적었고요. 하지만 여기도 좀 어려운 거는 있었습니다. 일단 표현 규제가 정말 까다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밀크시슬 같은 간에 좋은 제품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팔 때 간 건강이 개선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지 피로 회복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해야 했어요. 그만큼 마케팅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긴장하면서 진행해야 됐었고요. 물론 이제 뛰어난 분들도 많으셨어요. 홈쇼핑 방송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키워드 광고를 막 돌리면서까지 사업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어쨌든 저는 호구같이 다른 곳에서 썼던 그 비싼 강의료들을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오래 했는데 1년 정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악화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런 이커머스 사업들을 하면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결국 반복 작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인형에 눈 붙이는 그런 알바 같았어요. 매일 플레이오토로 주문 체크하고 발주 넣고 키워드 조사해서 세팅하고 엑셀로 매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는데 이 일을 계속 하셔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지고 직원도 막 고용하고 자기의 일을 이제 위임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값량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도 하고, 정말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던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런 온라인 사업은 모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간 이걸 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이 없는 관리였어요. 매출을 늘리고 싶으면 더 많은 상품을 올리고 더 많은 키워드를 관리하고 더 많은 CS가 필요했어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팔아도 그게 계속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잠시 그럴지 몰라도 금방 다시 경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매일 새로운 상품을 또 찾아서 올리고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깊이 고민하게 됐고,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 번만 만들어 두면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탁, 구대, 리셀, 건기식 이런 거는 약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못 벌었어요. 강의료만 1,000만 원 넘게 쓴 거라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3년간 번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공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제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제 실패담을 말씀드린 거고, 굳이 이런 저의 실패 경험을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예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수익화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료 모임으로 사업을 키워나간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까지요. 한 번에 영상을 다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업이나 사업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채널이 작아서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구독해 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